제1부 궁궐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 우리가 궁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웅장한 정전과 아름다운 전각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던 공간들은 조선 왕조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눈에 보이는 공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전각 뒤편에는 왕이 휴식을 취하고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던 숨겨진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왕조차 공식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조용히 머물고 싶었던 공간.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궁궐의 비밀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궐은 왜 숨겨진 공간을 만들었을까? 조선의 궁궐은 단순히 왕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곳이었고 국가 의례를 치르는 곳이었으며 왕실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도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국정과 수많은 책임 속에서 잠시 쉬고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는 공식적인 정치 공간과 구분되는 조용한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궁궐의 중심과 뒤편의 차이. 궁궐 앞쪽에는 주로 정치와 의례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만나는 편전, 국가 행사를 치르는 정전, 관리들이 업무를 보는 관청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무와 연못, 작은 정자와 산책길, 자연 지형을 살린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왕이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 왕의 비밀 정원. 조선 궁궐의 숨은 공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창덕궁 후원입니다. 후원은 흔히 비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비밀스러운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실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하고 때로는 신하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정원. 조선의 궁궐 정원은 중국이나 서양의 정원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원래 있던 산과 계곡, 나무의 모습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창덕궁 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 길이 이어지고 연못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정자는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조선의 자연관을 보여줍니다. 왕의 휴식은 곧 수양이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왕이 정원에서 쉬는 모습을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달랐습니다. 왕에게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경치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학문을 좋아했던 왕들은 후원을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키우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후원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행사. 후원에서는 왕실의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기도 했고 시를 짓거나 학문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실 가족이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꽃을 감상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며 자연의 변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머물던 작은 건축물들. 후원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보다 작고 아름다운 정자가 많았습니다. 이 건물들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속에 조용히 머물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용지 주변의 영화당, 주암루, 애련지와 애련정 등은 왕실 문화와 조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일반인은 알 수 없었던 공간. 궁궐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후원과 같은 공간은 왕실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도 일부 공간은 오랫동안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왕이 걷던 길, 왕이 바라보던 풍경, 왕이 생각을 정리하던 공간은 일반 백성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비밀 공간. 오늘날 창덕궁 후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걸을 때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는 조선 왕들이 걸었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왕이 고민했던 순간, 책을 읽던 시간,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던 흔적이 자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궐에 숨겨진 공간은 후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책을 읽던 장소, 왕실 가족만 사용했던 공간, 그리고 궁궐 안에 존재했던 특별한 건축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창덕궁 후원의 대표 공간들과 왕들이 사랑했던 특별한 장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왕이 사랑한 자연 속 공간 창덕궁 후원. 조선의 왕들은 궁궐 안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책임과 고독을 짊어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보고를 받고 신하들과 논쟁하며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 왕들에게 자연 속의 조용한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잠시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창덕궁 후원, 조선 최고의 정원. 창덕궁 후원은 조선 왕실 정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약 500년 동안 여러 왕들이 이곳을 이용했으며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궁궐 정원이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면 창덕궁 후원은 자연 속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산과 계곡, 연못과 나무, 정자와 작은 건물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부용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 후원의 대표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부용지입니다. 네모난 연못과 가운데 섬, 그리고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부용이라는 이름은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의미 때문에 조선 선비들이 사랑했던 상징이었습니다. 왕에게 부용지는 단순한 아름다운 연못이 아니라 마음을 수양하고 깨끗한 정치를 다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주암루 왕실 도서관과 학문의 공간. 부용지 주변에는 주암루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조시대에는 왕실 도서관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1층에는 규장각의 기능이 있었고 2층 누각에서는 학문을 논했습니다. 정조는 이곳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키웠습니다. 주암루는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 정치와 학문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영화당, 왕과 신하가 함께한 공간. 부용지 옆에 있는 영화당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머물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활쏘기 시험이나 문무 관리들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나라를 운영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애련지와 애련정 왕의 마음을 닮은 연못. 후원에는 연꽃을 사랑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애련지는 이름 그대로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연꽃은 조선 선비들에게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더러운 환경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군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닮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연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류천, 왕이 자연을 즐기던 곳. 후원 깊숙한 곳에는 옥류천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으로 왕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작은 정자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왕과 신하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풍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과 정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원은 왕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원을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에게 후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는 곳, 신하와 토론하는 곳,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정조처럼 학문과 개혁을 중시한 왕에게 후원은 중요한 정치 공간이었습니다. 왕과 자연, 조선의 철학. 창덕궁 후원에는 조선의 자연관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생각.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후원의 건축물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정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후원. 창덕궁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후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00년 전 왕들이 걸었던 길, 바라보았던 연못, 머물렀던 정자는 오늘날에도 조선 왕실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궐의 비밀 공간은 아름다운 정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혼자 머물며 책을 읽던 공간, 왕실 가족만 알던 생활 공간, 그리고 역사 속 중요한 순간이 벌어진 특별한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왕의 독서 공간과 궁궐 속 특별한 장소들, 그리고 숨겨진 왕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